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백신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추가된 확진자의 수는 27,354명, 사망자는 504명, 진단검사는 15만 2천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비즈니스 채널 다니엘입니다. 11월 16일 이탈리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때는 영웅이었다가 이젠 범죄자로 추락한 의사들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잠깐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Un 49enne a minacciare il personale medico dell'ospedale Moscati di Taranto nel quartiere Paolo VI. Dalle testimonianze del personale presente, l'uomo avrebbe aggredito verbalmente prima gli infermieri e successivamente i due medici di turno, sopraggiunti per placare la diatriba. La lite è degenerata fin da subito. Il 49enne ha infatti anche cercato di fronteggiare il dirigente medico cercando di colpirlo. 지난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 명의 의사들의 운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의사의 고백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우리를 영웅시했지만 이제는 우리를 바이러스에 걸린 벌레 보듯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우리를 영웅이 아닌 죄인 취급하며 적대시하며 심지어 바이러스로 인해 치료를 받았거나 사망한 가족들은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은 학교에서조차 우리의 아이들이 고립되고 있고 아내들에게는 상점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병원에 환자들로 가득 찬 것이나 록다운이 내려진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냐 우리를 비난합니다. 벽에 영웅이라 칭찬했던 그림이나 글자들은 사라져버렸고 갖은 욕설이 난무하고 저희 자동차들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지만 최근 몇 주 전부터 아주 위험한 수준입니다. 만약 코로나에 대한 정보와 정치인, 경제인들이 명확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시나리오는 대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회는 의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률과 함께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불만을 잠재울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이런 상황에 개입해야 합니다. 밀라노 치과 의사들과 외과 의사들의 단체는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를 다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염병 초기에 잘못된 진단과 누락된 정보 때문에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처지의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동안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원장이었던 로베르트 카를로 로시는 회상합니다. 우리는 보건부, 국회의 여러 기관들, 보험회사들까지 개입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런 유형의 고소사건과 수백만 유로의 보상을 책임져야 하는 의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료인들의 직업적인 위험을 살펴보고 공정하게 정책들을 작성하고 보험회사들에게 제안을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좋은 소식 하나가 있는데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어떤 경우에는 영구적인 피해를 입은 의사들을 위한 저희의 제안 내용에 대한 초안이 국회 상원의 사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또 다른 초안이 들어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며 중대한 전염으로부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망한 의사들을 기념하는 날을 제정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로 죽은 첫 번째 의사이자 바레세 의료단체의 회장이었던 로베르토 스텔라가 사망한 날인 3월 11일을 기념하며 매년 개최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모데르나 바이오 제약사에서 코로나 백신 94.5% 효과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94.5% 효과가 입증돼 미국 바이오사인 모데르나 백신과 지난주 발표되었던 90% 효과의 화이저와 바이온테크사의 백신입니다. 두 후보 백신 모두 인체 시험에서 예상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요구된 최소 효과는 50%였지만 지난 월요일 화이저사와 오늘 모데르나사도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젊은이들에 비해 효능이 낮은 노인들에 대한 효과와
심각한 질병의 증상이나 전염에 의한 즉 면역 유형에 대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마지막 기술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화이저사와 바이온테크에 비해 모데르나사는 훨씬 미국적입니다. 바이오테크 본사는 매사추세츠에 있고 미국 정부로부터 24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고 연방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제약사들은 사용 승인 시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롤링 리뷰라는 기술 데이터 초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까지 생산된 첫 2천만 분 회분은 미국 국내 시장에서 사용될 것이고 2021년부터는 전 세계 시장에 5억에서 10억 회분 생산이 예상되고 백신 가격은 수익을 포함하여 25달러로 예상한다고 말합니다. 모데르나사의 백신은 부작용이 없었고 약간의 발열과 약간의 피로, 주사 부위에 통증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이저사의 경우 3주 간격이 있는데 모데르나사의 경우 첫 번째 접종 후 4주 후에 두 번째 접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상 시험 단계는 화이저사와 동일한 7월 27일 시작되었고 미국에서 3만 명의 자원자가 참여했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백신을 접종했고 나머지 절반은 위약을 받았습니다. 그중 95명이 병에 걸렸는데 위약을 받았던 그룹에서 90명, 백신을 받은 사람 중 5명이었습니다. 백신을 받은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도 심각한 증세가 없었고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 중 11명은 심각하게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감염된 95명 중 15명이 65세 이상이었고 이 숫자로부터 정확히 94.5% 효과임을 우리는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화이저사와 모데르나사 모두 메신저 RNA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합성 유전자를 우리 세포에 주입하여 우리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인 스파이크를 생성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반면 화이저는 합성 유전자의 분해로 인해 약병을 영하 80도로 운송해야 하는데 모데르나사는 2에서 8도 되는 냉장 보관통에서 30일 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영하 20도에서는 6개월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을 위해 냉장고에서 꺼낸 후 상온에서 12시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자가진단이 가능한 바이러스 진단시험 발표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잠깐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In Veneto parte la sperimentazione sui test rapidi fai da te con 5.000 campioni, ha annunciato il governatore Luca Zaia, presentandola con il dottor Roberto Rigoli, coordinatore delle 14 microbiologie del Veneto e vicepresidente dei microbiologi italiani. Secondo Zaia ci sono già ottimi risultati e nel giro di un mese saranno molte le aziende che presenteranno questo tipo di test. 초기엔 분자형 검사만 있었고 다음엔 혈청 검사 방법이 나왔고 이젠 빠른 면봉 검사 방법이 나왔습니다. 또다시 발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이나 음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진단 테스트기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베네토 주지사 루카 자이아는 방재청 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 중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 없이 사용법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테스트기는 박스에 키트 형태로 들어있는데 결과를 알 수 있는 키트에는 씨약이 담긴 튜브와 코에 삽입할 면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면봉을 튜브에 넣고 1분 30초만 기다리면 코로나의 음성인지 양성인지 알 수가 있답니다. 이로써 이런 검사법을 이용하여 격리를 가질 것인지 의사에게 가야 할지 시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수락할 수 없는 방문 진료의 논쟁이라는 기사입니다. 밀라노 라파엘로 병원은 혈액 추출, 방사성 촬영, 포화도 측정 등의 진단을 위해 방문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수이자 의사인 빅토리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비난한다고 합니다. 롬바르디아 지방은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쳐두고 사립병원들의 배를 채워주자는
철학이 지배적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원격 상담 비용은 90유로이고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살피기 위해 검사를 필요로 한다면 환자는 혈액 추출 및 흉부 엑스레이, 포화도 측정, 최종 보고서 등의 포함되어 있는 방문 진단 패키지를 구입해야 하고 그 금액은 450유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비상사태 속에서 환자들의 심리를 이용한다고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평안을 기도드립니다. Allora, buona giornata a tutti.